중국은 쿼드가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의 세력 확장 시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쿼드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한다면서 주권 수호에 나설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은 쿼드 4개국 정상이 중국이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은 국제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의 랴오이다오도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반대로 미국이 쿼드를 만들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주권 수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搞小圈子挑动阵营对立才真正威胁构建和平稳定合作的海洋秩序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더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무력 위협을 핑계로 계속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 필요 이상의 핵물질을 장기간 비축하고 있다며 핵무기 개발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日本已连续10年增加国防预算还动辄拿周边邻国说事为扩张军力寻找借口日本长期存储大量超出实际需要的敏感核材料 타이완에 대해서는 미국도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군사 개입 발언을 미국 정부가 진화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최근 20여일간 타이완과 일본 부근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실전 군사훈련도 실시했습니다. 항모 랴오닝함의 최장기간 원양훈련인데 유사시 타이완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연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주부터 솔로몬과 피지 등 남태평양 8개 섬나라를 모두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 편을 늘려서 쿼드에 맞서려는 이른바 저인망식 외교전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어제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 일본에선 인도태평양 4개 나라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엔 중국에 대한 견제와 북한의 핵개발 등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 정상회의가 오늘 오전 일본 도쿄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대면 회의입니다. 각국 정상들의 공동성명에는 해양 질서의 도전에 함께 대항해 나갈 것과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이 담길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해양 진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各国の連帯と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という共通のビジョンへの強固なコミットメントを国際社会に示す意義、これは極めて大きいと。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잇따르는 북한의 도발과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비난도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인프라 정비와 우주, 사이버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에 다시 한번 뜻을 모으고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방어를 위해 군사 개입도 가능하다며 중국의 무력 사용을 막기 위해 일본 등 다른 나라와 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IPEF 출범을 선언하고 이 지역에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방역전선의 전처병들 비상방역종대입니다. 오케이.
국가 최중대 비상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전염병 전파 상황은 여전히 확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유지해온 우리의 방역 장벽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비상방역 규율은 곧 법이며 0.001%도 흥정할 권리가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각성하고 또 각성하여 무조건 준수하는 것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지난 5월 8일 수도의 온화한 단체의 유혈자들에게서 채집한 곰치에 대한 엄격한 유전자 배열 분석 결과를 심의하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A.2와 일치하다고 결론했습니다. 제재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에 한꺼번에 또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이 두 나라 군용기가 이렇게 연합해서 진입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중국 군용기 2대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 이어도 서북방 126km 근방이었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은 20여 분 뒤 카디즈를 이탈해 일본 방공식별구역 쪽으로 들어가 동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은 오전 9시 반쯤 카디즈 북쪽으로 다시 진입했고 곧 이탈했습니다. 약 30분쯤 뒤 이번에는 동해 북쪽 지역에서 러시아 군용기 넉 대와 만났습니다. 이들 군용기 6대는 카디즈 북쪽으로 재진입했고 10시 15분쯤 독도 동쪽으로 이탈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영공을 침입하지는 않았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중국 군용기 넉 대와 러시아 군용기 2대가 카디즈 외곽에서 다시 포착됐지만 카디즈에 진입하지는 않고 외곽을 따라 북상하다 복귀했습니다. 두 나라 군용기 여러 대가 동시에 연합해 비행하면서 카디즈를 오간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합참은 군용기들이 카디즈에 들어오기 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했고 우발 상황에 대비해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한 공역으로 영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 당사국에 통보하는 것이 관례지만 중국은 우리 측이 직통망을 통해 이유를 묻자 통상적 훈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비행선이 해발 9,000m 상공에서 상층 대기권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행선 지무 1호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산 해발 4,270m에 있는 중국과학원 대기환경 관측소 인근에서 이륙했는데요. 이후 3시간여 만에 해발 9,032m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대기 관측 분야에서 세계 최고 고도입니다. 지무 1호는 전체 길이 55m, 부피는 9,000세제곱미터 규모로 내부에는 각종 관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과학원 측은 비행선이 수집한 재료는 지구 온난화 상황에서 에베레스트 고원의 물순환과 자연 생태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일 에베레스트산 정상 부근에 자동 기상 관측 기기를 설치하는 데도 성공했는데요. 그 설치 지점이 해발 8,800m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상 관측소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더 뉴스였습니다.